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의 멋탐정고난 장혜서입니다. 네, 이제 날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여름도 물러가고 슬슬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죠. 아직은 막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 날씨라는 게 또 언제 훅 추워질지 모르거든요.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9월이 찾아오니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이 가을을 맞이하는 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을 맞이 룩. 과연 2023년엔 어떤 트렌드로 가을을 나면 좋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전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맨틱 펀치가 부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내 옆에 곤히 잠든 그대의 세근대는 작은 숨소리마저 속삭이듯 말하고 있네요. 잘 지내라고. 이 밤보다 더 멀리 가려나봐. 내 목소리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어색한 뒤척임만 봐도 알아요. 이 밤이 지나면 그댄 다른 사람으로 가겠죠. 사랑한단 말로 닿을 수가 없는 더 먼 곳으로 가겠죠. 날 부르는 그대 목소리에 혹시 울거나 붙잡거나 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이 밤이 지나면 먼저 떠나줄게요. 이 밤이 지나면 그댄 다른 사람으로 가겠죠. 사랑한단 말로 닿을 수가 없는 더 먼 곳으로. 향기 없는 그대 숨결 낯설어진 그대 몸짓 무감각한 그대 입술도 어색해져 버린 그대 모든 것이 내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밤이 지나면 그댄 다른 사람으로 가겠죠. 사랑한단 말로 닿을 수가 없는 더 먼 곳으로. 향기 없는 그대 숨결 낯설어진 그대 몸짓 무감각한 그대 입술도 향기 없는 그대 숨결 낯설어진 그대 몸짓 무감각한 그대 입술도.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멋탐정 코난을 듣고 계십니다. 로맨틱 펀치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 누가 잘 입는 시간에선 본격적으로 이 가을맞이 룩에 대해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가을. 개인적으로 저는 봄 아니면 가을 날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옷이 뭐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엔 트렌치 코트, 가장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을 법한
트렌치 코트라고 하면 뭐 베이지 톤의 트렌치 코트를 제일 먼저 떠올리겠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베이지 톤의 색상이 어느 옷에 매치해도 다 무난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톤은 베이지 톤이 돼 디자인이 일반적인 트렌치 코트 느낌보단 조금 더 특색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자, 트렌치 코트 얘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올 가을에 여러분이 딱 한 벌의 옷만 사야 한다면 과연 어떤 옷을 사시고 싶으신가요? 아우터? 긴팔? 저는 이것보단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아이템 딱 한 가지가 여러분들께 이번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기본 화이트 셔츠가 올 가을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이 화이트 셔츠가 유행템이 된다니 기쁘면서도 참 의아한데요. 화이트 셔츠가 어떻게 유행을 이끌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봅시다. 자, V 매거진에 따르면 기본 아이템이 유행한다는 건 이미 2023 FW 컬렉션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올겨울에 블랙 롱코트가 유행할 것이라는 소식과 같은 맥락인데요. 독특한 아이템이 아니라 평소에 입고 다니는 청바지에 흰 셔츠, 블레이저 룩을 걸친 모델들이 캣워크를 걸었죠. 이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한 2022년 런웨이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담론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청바지가 유행인 것처럼 느껴졌고 또 옷을 입지 않은 것과 진배 없는 시스루 룩이 시상식을 또 덮쳤다고 하면서 남자들은 치마를 입고 여자들은 크롭탑을 입으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입고 싶은 것을 입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하나의 담론이 없어진 세상에서 패션은 가장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V 명품 브랜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레디 투 웨어가 아니라 쿠티르에서 청바지로 보이는 실크 팬츠에 화이트 셔츠 룩을 가장 첫 번째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패션은 숨고르기를 하는 듯 클래식의 가장 중심에 몸을 기댔었는데요. 이 많은 명품 브랜드, 이들 브랜드 모두 화이트 셔츠나 셔츠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링법도 제시했다고 해요. 하의 안으로 셔츠를 집어 넣거나 빼거나, 단추를 끝까지 채우거나 거의 오픈해서 입거나, 아니면 오버사이즈 셔츠를 드레스처럼 입는 형태까지 일상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아 보였죠. 명품 P 브랜드 2023 FW 컬렉션에서 신부, 군 장교, 간호사의 의식에서 영감을 받아 유니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했습니다. 유니폼의 핵심인 이 화이트 셔츠에는 가슴 부분에 포켓을 달고 딱딱한 단추 장식으로 실용성을 더했는데요. 여기에 블랙 미니스커트와 리본 장식 포인트에 플랫 슈즈를 매치해서 아주 트렌디함을 선보였죠. 또 다른 명품 브랜드 A의 경우 구조적인 실루엣과 강렬한 스타일링으로 영화 타르의 케이트 블란쳇을 떠올렸습니다. 사라 버튼이 영국 V 매거진 인터뷰에서 해부학, 즉 테일러링의 해부학에 주목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떠올려보면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링에 이 A 브랜드만의 구조적인 테일러링이 들어갔다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V 명품 브랜드는 크롭 셔츠에 발목을 덮는 셔츠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이 화이트 셔츠의 컬러와 블랙 타이의 셋업을 변형한 룩을 선보였는데요. 다른 브랜드에선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A사 핸드폰을 공중에 띄워놓았습니다.
런웨이에서 화이트 셔츠가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으니 셀럽들이 화이트 셔츠를 입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가장 유행하는 화이트 셔츠 스타일링은 바로 청바지와 입는 것입니다. 두아리파, 이 외국의 팝 가수 두아리파는 클래식 버튼다운에 하이웨스트 클래식 워싱 데님을 매치했고, 티나 쿠나키는 칼라가 튀어나온 크롭 셔츠에 헐렁한 풍선 모양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 V의 2023 FW 레디 투 웨어 의상이었던 화이트 셔츠에 블랙 타이를 하고 이 V 브랜드의 2023 FW 꾸티르 쇼에 등장하기도 했죠. 모 셔츠 전문 회사의 창립자 핍 듀렐은 자신에게 딱 맞는 화이트 셔츠를 구매하려면 어떤 느낌의 셔츠를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산뜻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원한다면 포플린 소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하고 캐주얼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햄프 소재일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래식한 기본 아이템에 투자하는 경우 품질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건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죠? 또한 포플린이든 이 햄프튼 셔츠든 세탁소에서 방금 나온 옷처럼 보이는 게 아주 베스트라고 합니다. 깨끗이 세탁하고 잘 다려 입는 것만으로도 이 올가을 스타일링 팁이 될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셔츠 하나만으로 명품을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살릴 수 있다니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패션 아닐까요? 저도 올가을엔 셔츠 스타일링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저희는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바버레츠가 부릅니다. 가을이 오네. 나와는 다르던 당신의 모습에서 나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어. 그대로 있어도 충분한 이유였지.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것만으로 그땐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나날들이 꿈처럼 쉽게만 풀리지 않았을 때 나를 떠나는 당신 모습이 참
자꾸 남아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머탐정 코난을 듣고 계십니다. 네, 바버레츠의 가을이 오네 듣고 왔습니다. 곧 다가올 가을날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 같지 않나요? 자, 저희 머탐정 코난 두 번째 코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우리 머탐정 코난 두 번째 코너는 나도 패션왕이 될 테야 시간인데요. 두 번째 코너 나도 패션왕이 될 테야에선 오늘 주제인 가을맞이 룩에 관련된 옷 브랜드 추천과 액세서리 상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023 FW 시즌을 맞아 새로운 디자인을 많이 뽑아낸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브랜드는 바로 V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이번 가을 시즌을 맞아 출시한 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되게 시골 소녀 느낌도 살짝 풍기면서 세련된 느낌도 있고 또 귀여운 스타일링이 아주 많네요. 이 V 브랜드는 이번 시즌에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멜리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멜리에에서 보이는 화려한 색감과 데일리한 루킹, 아주 사랑스럽지만 쿨한 애티튜드가 돋보이는 프렌치 룩을 담았다고 해요. 또 이 브랜드가 프릴 그리고 러플 맛집인 만큼 블라우스, 점퍼 등의 다양한 무드로 이 프릴 포인트를 더한 모습이 아주 보이는데요. 러블리하면서도 이 프렌치한 무드가 너무 예쁘네요. 빅 카라와 밑단에 더해진 프릴 디테일이 고급스러우면서도 러블리함을 극대화시켜줘서 이 가을에 입으면 이 사랑스러움이 더 많이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입어줘도 너무 예쁜 스타일링이 완성될 것 같네요. 소매에 볼륨감까지 더해져서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또 소매가 이렇게 볼륨감이 많다면 좀 팔뚝살을 커버하는데도 아주 좋은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요? 또 이번 시즌 가을 룩북에서는 도트 패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레이어드하기 좋은 비스티의 블라우스와 터틀넥 티셔츠에 도트를 더해 아주 패셔너블한 감성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가을은 물론 이 겨울, 봄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레이어링하면서 웨어러블하게 코디하기 아주 좋아 보이네요. 여기에 어울릴 법한 액세서리 상점도 한번 소개해 봐야겠죠. 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면서도 러블리함을 갖추고 있는 이 옷만큼 액세서리도 그런 무드와 비슷한 걸 착용해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K 액세서리 브랜드는 이 V 브랜드의 무드와 어울리는 아주 다양한 헤어 그리고 이어링, 목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명 곱창끈이라고도 불리는 검은 시스루 곱창끈도 이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스타일에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볼드한 굵은 진주로 된 머리핀을 꽂아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이 브랜드도 러블리한 무드를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외에도 초코도 많이 보이는데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적절한 스타일링 아이템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의류 브랜드는 V 브랜드로 영어로 총 8글자고요. 액세서리 브랜드는 K 브랜드로 영어로 총 9글자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봄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우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멋탐정 코난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행복을 우리 멋탐정 코난 세 번째 코너는 바로 패션 스토리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패션 스토리는 바로 친환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친환경 소비를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요즘에 이 친환경 소비, 이 지구의 표면이 점차 올라가고 다양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이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국가 및 기업들이 이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카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한다.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텀블러, 에코백을 이용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쇼핑 앱을 켜서 나의 장바구니 리스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담았을까요? 만약에 화장품을 담았다면 제품력과 패키지, 그리고 브랜드, 모델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성도 있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까요?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환경보호 의식은 있지만 소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의식 있는 비소비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매거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기후변화 관심도를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를 다음에 5가지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취향대로 구매하는 습관형 소비자, 환경보호를 실천하지만 ESG 제품은 사지 않는 의식 있는 비소비자, 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ESG 인증까지 고려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의식 있는 비소비자가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습관형 소비자까지 더하면 약 66%의 사람이 소비할 때 친환경 요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 보고서 ESG 임팩트 투자편에 따르면 MZ세대의 60%는 ESG 경영이 기업과 브랜드 호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구매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이들은 불과 3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편인 거라고 이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KB 트렌드 보고서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 행동 설문조사를 보면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더욱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폐기물 분리수거, 장바구니 이용하기, 콘센트 뽑기,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등의 생활습관 실천율은 과반수를 웃도는 반면에 환경 마크가 부착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13.6%에 그쳤습니다. 이 환경보호 의식과 소비 생활이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 친환경을 외치는 소비자가 정녕 방구석 그린 슈머였다는 의미일까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의식 있는 비소비자의 원인으로 쇼핑 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에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소비하는 제품이 친환경적인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이는 소비와 환경의 상관관계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청바지를 선택하면 5,00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고 또 특정 뷰티 제품을 사면 황폐화된 살림에 나무 한 그루가 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소비자의 지갑은 이런 제품에 훨씬 쉽게 열리게 되죠. 오늘 당장의 소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이 판매자에게는 이런 지점을 고객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비용도 같이 소비의 허들이 된다고 하는데 의식 있는 비소비자 중 34%는 ESG 제품이 비싸서 사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친환경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죠.
이 선택의 폭도 좁아서 제품력, 디자인 편의성 등 다른 의사결정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은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성과 가성비를 절충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10% 이내의 차이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를 하려고 해도 제품에 대한 친환경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특정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의 광고, 상세 설명 문구, 패키지, 디자인 정도에 그칩니다. 이 원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얻어지고 가공되는지, 이 전성분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지, 제품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많은지를 직접 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이 소비자의 판단은 전적으로 기업이 주는 정보 제공에 달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친환경 표시 광고 실태 조사를 보면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준은 이 친환경 인증 마크 확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친환경 관련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법정 인증을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가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친환경 콘셉트를 내세우면서 급성장한 뷰티 브랜드가 국제 엠블럼을 상업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는 정보의 부재를 뛰어넘은 명백한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환경 마크만 믿고 구매한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문제가 제기가 되자 해당 브랜드는 곧바로 홈페이지와 제품에서 마크를 삭제한 후 계속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물론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친환경 소비 의지까지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테니까요. 의식 있는 소비는 환경과 기업,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우리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물건은 지구에 아주 짙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을 조금이라도 지우기 위해 소비 생활을 고민하고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때인 것 같은데요. 기업의 제품 개발과 제조,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소비자의 니즈입니다. 유수의 기업이 ESG 경영을 부르짖으며 변화를 꾀한 것도 비건, 클린 콘셉트의 이 친환경 기업이 우수수 등장한 것도 바로 소비자가 원했기 때문이죠. 이제 친환경 여부는 윤리가 아닌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고 이 비로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소비자는 친환경 의식과 소비 습관을 연결하고 판매자는 이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선별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기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영을 실현하고 의미 없는 그린워싱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는 것은 누구 한 명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 반은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이 쇼핑 리스트를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탄소 식재료부터 리필 뷰티 아이템, 비건 레더까지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항목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이 소비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소한 불편을 감수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찬 내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아주 굳게 믿습니다. 잠시 저희는 머리 식힐 겸 노래 듣고 올게요. 권진아가 부릅니다.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한단다. 나는 운이 좋았지.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지. 서서히 식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사랑한 날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스친 인연 모두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 많이도 아팠지. 혼자서 울음을 삼킨 날도 정말 많았지. 이젠 웃어 보일게. 긴 터널이 다 지나가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됐으니. 아주 자잘한 후회나 여운도 내게 남겨주지 않았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게 불었던 바람들 중에 너는 가장 큰 폭풍이었기에. 그만큼 비바람과 다가올 눈보라도 이제는 봄바람이 됐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내게 전부였지.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멋탐정 코난을 듣고 계십니다. 네,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의 네 번째 코너 처방타임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룩을 한번 아주 예쁘게 멋있게 한번 처방을 해볼 텐데요.
가을이 딱 돼서야 옷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이번엔 그냥 대충 입고 내년에 사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한번 가을 코디 만들어보고 구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여러분께 처방할 가을맞이 룩의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프렌치 무드입니다. 시크하면서도 러블리함이 공존하는 그런 룩을 한번 처방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브랜드 상점 소개할 때 소개해드린 바로 V 브랜드의 옷을 가지고 한번 스타일 처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V 브랜드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을 신상템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도트 터틀넥 탑 제품으로 소재는 두껍지 않으면서도 간절기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으로 보입니다. 이 요철감이 있는 저지 원단의 도트 패턴이 매력적인 그런 터틀넥 티셔츠인데요. 터틀넥과 어깨에 있는 셔링이 포인트가 되면서 아주 스탠다드한 슬림핏으로 제작되어서 이 단독으로 코디하거나 다양하게 레이어드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하얀 바탕에 검은 도트, 그리고 검은 바탕에 하얀 도트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 또한 S, M 이렇게 두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터틀넥을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날씨가 이제 또 간절기니까 조금 추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 볼륨 슬리브, 라운드넥 자켓을 매치시켜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고 세련된 그런 스타일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매치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이비 원단에 화이트 은사가 은은하게 섞인 조직감이 느껴지는 울 혼방 소재의 라운드넥 자켓입니다. 이 조직감이 느껴지는 자바라 테이프로 마감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심플한 포버튼 싱글 자켓으로 다양한 하의와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청바지를 입어줘도 되고 A라인의 미니 스커트를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데요. 저라면 조금 캐주얼한 무드를 조금 더 좋아해서 하의는 워싱 데님,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시켜줄 것 같네요. 티셔츠나 블라우스에 입기에도 좋고 원피스와 레이어드해도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슈즈는 러블리함을 살려주고 싶다 하면 이 메리제인 슈즈를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함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화이트 스니커즈 아무거나 매치해도 아주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곱창끈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이어링이나 목걸이는 진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진주가 알이 너무 크면 목걸이나 귀걸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게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트 터틀넥에 화이트 은사가 은은하게 섞인 라운드넥 자켓, 그리고 데님 세미 와이드 팬츠, 메리제인 슈즈, 진주로 포인트를 주면 올 가을 트렌드 룩 뚝딱 완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걸 추천도 드리지만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조금 더 색다르게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선 다른 스타일링을 시도해보시고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처음 태어나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오늘도 행복을 전합니다. 감성 가득한 시간. 몸과 마음이 충만한 오늘. 서대문 FM에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멋탐정 코난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 패션백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패션에 대한 용어, 정보에 대해 쏙쏙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용어는 바로 프레피 룩이라는 용어입니다. 프레피. 이 프레피라는 건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프레피 룩은 아이비리그 룩과 비슷해서 동일하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패션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명문 학교 출신들이 아주 깔끔하고 댄디하게 입는 스타일의 패션이 시작이라서 그런다고 하네요.
상류층의 자제들이 입는 스타일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러한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로 입는 단순하고 클래식한 옷차림을 바로 프레피 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주로 면직물 등의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지만 가공법이나 재단 그리고 바느질 등을 섬세하게 해서 고급스럽게 제작을 한다고 하네요. 남성복의 경우엔 바지는 주로 면 소재로 된 것을 입는다고 하는데 재킷은 군청색, 녹색, 흰색, 빨간색이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에 단색이나 스트라이프 무늬를 바탕으로 하고 가문이나 학교의 문장이 새겨진 넥타이를 매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 버튼다운 칼라 셔츠나 로퍼 등도 선호가 된다고 하네요. 여성복은 플리츠 스커트와 재킷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 체크 무늬나 다이아몬드 무늬의 니트 등도 주요 아이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P 브랜드 셔츠, 운동화, 스웨터, 미니스커트 또는 흰색 바지를 맞추어 입으면 아주 스포츠 룩의 형태로 캐주얼하게 응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봄 그리고 가을 패션 스타일에 빠질 수 없는 프레피 룩의 뜻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왜 봄, 가을철에 잘 어울리는 패션이라고 했는지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봄이나 가을철에 가장 깔끔하고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바로 이 프레피 룩의 코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요즘 레트로, 복고 등의 패션 트렌드에도 이 클래식한 무드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피룩, 다가오는 이 가을철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좋을지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기보단 가끔은 이런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무드의 스타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저희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멋탐정 코난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을맞이 룩 그리고 프레피 룩의 용어까지 한번 열심히 살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네, 우리 멋탐정 코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이가 부릅니다. 안녕.